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텐데요. 이번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MLS의 두 슈퍼팀이죠.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막 합류한 LAFC. 이 두 팀의 프리시즌을 정면으로 비교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경기 결과만 나열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들, 뭐랄까? 한쪽은 충격적인 패배, 다른 한쪽은 아주 조용한 승리.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기대치 관리나 팀의 역학, 그리고 요즘 축구에서 팬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 할 얘기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 두 팀의 상반된 프리시즌이 과연 다가올 시즌에 어떤 신호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는 겁니다. 경기장 안의 이야기부터 경기장 밖에 보이지 않는 전쟁까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소식, 가장 좀 충격적인 결과부터 시작해야겠죠. 메시, 수아레스, 부스케츠, 알바까지 축구 팬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선수들이 모인 인터 마이애미. 이 팀이 페루의 알리안사 리마라는 팀에게 0대3으로 완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프리시즌 경기 결과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들 하죠. 근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친선 경기일 뿐이잖아 하고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혹시 주전 선수들은 쉬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메시랑 수아레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던데 파울까지 거의 베스트 라인업이 총출동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무득점의 3실점 패배라니 이거 이상 신호 아닌가요? 이상 신호일 뿐 아니라 이건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료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는데 바로 두 팀의 몸값 차이예요. 몸값. 네, 당시 인터 마이애미 선발 라인업의 시장 가치를 다 합치면 무려 6천억 동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메시 혼자 2천억, 데파울이 1,200억 원이었죠. 6천억. 반면에 상대팀인 알리안사 리마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름 없는 팀에 가깝습니다. 이건 마치 F1 머신이 일반 세단이랑 드래그 레이스를 했는데 완패한 것과 같은 충격인 거죠. 비유가 아주 그냥 확 와닿네요.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니, 근데 슈퍼스타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료에서는 메시의 나이를 하나의 원인으로 꼽고 있던데요. 네, 메시가 이제 선수 생활의 황홍이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소위 슈퍼팀들이 겪는 고질적인 딜레마잖아요. 이름값 높은 선수들을 그냥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강력한 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각자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에고가 충돌하면서 조직력이 그냥 와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패배는 그 균열의 첫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기량은 정말 최고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줄 어떤 유기적인 전술이나 헌신? 이런 게 좀 부족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프리시즌의 목적이 조직력을 다지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건데 오히려 팀 케미스트리의 찬물을 확 끼얹는 최악의 결과를 얻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수아레스처럼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패는 팀에 녹아드는 과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팬들의 엄청난 기대가 오히려 선수들에게는 독이 되는 전형적인 갈락티코의 저주 같은 현상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정말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팀 중 하나가 이름 없는 팀에게 무너지면서 흔들리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LAFC가 아주 대조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정말 조용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 조용함이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LAFC는 미국 2부 리그 격인 USL 챔피언십 소속 오렌지 카운티와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결과는 1대0. 데니스 부앙가의 골로 거둔 신승이었죠.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 평범한 승리 속에 LAFC의 분명한 시즌 구상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위 리그 팀이랑 경기할 때는 2군 선수들을 대거 기용해서 약간 실험에 집중했다고 하대요. 근데 이번 경기에는 팔렌시아, 타피아, 홀링세드 같은 주전급 선수들을 대부분 투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이기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바로 모멘텀, 즉 추진력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료에도 언급이 됐지만 LAFC는 곧 2월 17일에 있을 중요한 콘카케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시즌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대회죠. 이 대회를 앞두고 주전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승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려한 대승보다는 안정적인 승리를 통해서 팀의 조직력을 점검하고 주전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인터 마이애미가 팬들의 그 엄청난 기대치라는 폭풍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LAFC는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착실하게 힘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경험 많은 구단이 시즌을 준비하는 방식이죠. 불필요한 요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팀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비록 상대가 2부 리그급 팀이고 점수도 1대0에 불과했지만 이 승리가 주는 안정감과 자신감은 0대3 대패가 주는 충격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축구에서 기세라는 건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그럼요. LAFC는 지금 그 기세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중인 거죠.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 아쉽게도 자료에 따르면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선발이었는지, 교체로 뛰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팀이 승리하는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팀이 이기고 있을 때 합류하는 것과 대패해서 분위기가 뒤숭숭할 때 합류하는 건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최상의 환경에서 팀에 녹아들 시간을 벌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가 경기장 안의 이야기였습니다. 화려하지만 불안한 마이애미, 조용하지만 견고한 LA. 그런데 이 자료의 진짜 날카로운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경기장 밖 이야기. 특히 LAFC를 향한 애정 어린 질책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이 자료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LAFC의 경기력은 칭찬하면서도 구단의 미디어 활용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핵심 불만은 이거죠. 우리에게 손흥민을 보여달라. 자료를 보내주신 분의 지적에 따르면 심지어 상대 팀이었던 2부 리그 클럽 오렌지 카운티조차 훈련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꾸준히 올리는데 정작 MLS의 거함인 LAFC는 팬들이 볼만한 콘텐츠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현대 스포츠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영입한 건 단순히 월드클래스 공격수 한 명을 데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의 뒤에 있는 수천만 명의 열정적인 글로벌 팬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엄청난 구매력과 영향력을 통째로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구단 역사상 다시 없을 수도 있는 거대한 상업적 기회입니다. 그런데 LAFC의 대응은 어땠죠?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동료 부안가 선수를 만나는 짧은 영상 딱 하나 올린 게 전부라고 합니다. 네, 딱 하나. 엄청난 괴리감이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훈련 모습, 동료들과 어울리는 모습, 심지어 그냥 걷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애가 타는데 구단은 그 열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페라리를 사놓고 차고에만 넣어둔 채 먼지가 쌓이게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아요. 그 비유가 딱 맞네요. 심지어 그 페라리는 역사상 가장 팬 서비스가 확실하기로 유명한 모델인데 말이죠. 그냥 차고에 세워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구단 입장에서 굳이 변명을 찾아보자면 아직 팀에 완전히 녹아들기 전인 슈퍼스타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걸 좀 경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먼저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의도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쏠리는 스포트라이트를 좀 줄이고 팀으로서 먼저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네, 그 의도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묘한 균형 잡기에 실패하면서 열정적인 새 팬들을 완전히 외면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건 무슨 거창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훈련장에서 동료들이랑 웃으면서 패스 주고받는 15초짜리 영상, 슈팅 훈련하는 짧은 클립, 라커룸에서 장난치는 모습 같은 소소한 떡밥들이거든요. 이런 간단한 소통만으로도 팬들은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유대감을 느끼는데 LAFC는 그 가장 기본적인 팬 서비스의 공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팬들의 아쉬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단에 미치는 실질적인 손실도 상당하지 않을까요? 엄청나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수십 수백억 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당장 한국 시장을 겨냥한 유니폼과 굿즈 판매량부터 차이가 날 거고요. 또 한국 기업들의 스폰서십 유치나 중개 권료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팬들의 관심과 열기가 식어버리면 그 어떤 파트너도 거액을 투자하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팀에 머무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쌓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 즉 글로벌 팬덤이라는 유산을 스스로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이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정말 흥미로운 두 팀의 초상화를 그려볼 수 있었네요. 화려한 스타 군단을 앞세웠지만 내부에선 균열의 조짐을 보인 인터 마이애미, 그리고 경기장 안에선 조용히 내실을 다졌지만 경기장 밖에선 폭발적으로 유입된 새로운 팬심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LAFC. 이는 현대 축구구단의 성공 방정식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경기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된 거죠. 팀의 기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팬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는지, 그리고 우리 팀의 이야기를 팬들에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전달하는지가 그라운드 위에서의 플레이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주네요.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LAFC의 궁극적인 성공을 좌우할 더 중요한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경기장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 승리일까요? 아니면 경기장 밖에서 새로운 슈퍼스타가 불러온 거대한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에너지를 팀의 동력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어쩌면 구단이 지금 내리고 있는 선택이 올 시즌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